네, 이렇게 전화가 왔고요. 바로 이렇게 열게 되면 통화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를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갤럭시 Z 플립 3 제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20가지 팁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제품이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사용 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선 갤럭시 Z 폴드 3 제품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기능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갤럭시 Z 플립 3 제품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바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그냥 열었을 때 전화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설정을 해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통화하면서 이 상단에 있는 이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 설정에 이동을 해서 전화 받기와 끊기를 선택을 하면 열어서 전화 받기라는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설정에서는 발신자 이름 알려주기나 자동 받기, 음량 올리기 버튼으로 눌러서 받기, 측면 버튼으로 통화를 종료하는 기능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가 왔고요. 바로 이렇게 열게 되면 통화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을 해두시면 좀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제품 1.9인치로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아마 이런 식으로 스와이프를 하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서 타이머나 음성 녹음 또는 음악 컨트롤 등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스와이프 하지 마시고요.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알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 볼륨과 밝기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기도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야외, 아웃도어에서 이 커버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지 않는다 하면 이렇게 밝기를 높여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으로 스와이프 하게 되면 삼성페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페이를 사용할 때는 카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삼성페이를 사용하신 분들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꼭 삼성페이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커버 디스플레이는 다양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커버 화면이라는 메뉴가 있죠. 이 커버 화면에서 시계 스타일을 선택하게 되면 시계의 종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시계 색상을 변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경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면 여기서 배경 이미지를 본인이 설정한 사진용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완료를 한 상태에서 위젯도 여기서 어떤 위젯을 사용할지 추가를 하거나 제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갤럭시 버즈 프로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연결을 했다 하면 커버 디스플레이로 이동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버즈 위젯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위젯을 바로 여기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젯 추가를 눌러서 추가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한데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설정들을 이렇게 길게 눌러서 여기서 바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커버 화면을 설정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길게 누르거나 아니면 위젯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길게 눌러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버 화면은 알림이 오면 화면을 켜서 표시를 해주는 기능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도 터치로 잠깐 켜기, 항상 켜기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특정 시간에만 켜기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정들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커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사진과 동영상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측면 버튼을 두 번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진이라고 뜬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와이프를 해주게 되면 동영상으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이 볼륨 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 멈출 때는 다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화각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카메라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조절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종료할 때는 이 버튼을 다시 누르게 되면 이렇게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3 모델의 특징은 이렇게 올려두고 어딘가에 올려두고 다양한 각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두고 촬영하실 수가 있고, 셀프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셀피를 촬영할 때 안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커버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촬영되고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피사체도 현재 어떻게 찍히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할 때 찍어주고 나서 야 잘못 찍었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 그렇지 않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 이렇게 보이게 하면 함께 어떻게 잘 찍히고 있는지 미리 보기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갤럭시 Z 플립 3 제품이 이렇게 접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장점은 이렇게 들고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탑다운으로 사용할 때, 하이앵글로 촬영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동영상 등을 촬영할 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들고 마치 캠코더로 촬영을 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갤럭시 Z 플립 3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바로 이 엣지 패널인데요. 갤럭시 Z 플립 3 모델도 엣지 패널을 이용해서 다양한 앱들을 멀티태스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앱들을 이런 식으로 끌어다 놓고 같이 사용하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을 분할을 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창의 크기를 변경하면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나눈 것을 저장을 해놨다 하면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그 두 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용할 때도 이렇게 접어서 상단에서는 동영상을 보면서 하단에서는 뭐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멀티태스킹은 이렇게 좌우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채워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전화 화면을 어떤 형태로 보여줄지도 본인이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통화 설정 화면에서 앱 사용 중 수신 전화 화면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팝업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미니 팝업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난 무조건 전체 화면이 좋아 하면 전체 화면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통화 중에 팝업 화면 유지를 할 건지를 선택을 하시면 팝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앱들을 사용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도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설정에서 유용한 기능에 가게 되면 갤럭시 Z 플립 3 모델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퀵쉐어 기능도 여기서 온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측면 버튼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측면 버튼을 카메라를 실행하게 할지, 빅스비를 실행하게 할지, 빅스비를 호출하게 할지, 아니면 전원 끄기 메뉴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원 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안 꺼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원 끄기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눌렀을 때 전원 끄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정도 적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손 조정 모드도 바로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손 조정 모드를 선택을 할 때 버튼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홈 버튼을 2번 눌러서, 또는 제스처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한손 조작 모드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다시 이렇게 2번 누르면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손 조작 모드,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사용할 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기능도 사용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실험실 기능을 누르게 되면 모든 앱을 멀티 윈도우에서 지원하게 설정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플렉스 모드 패널을 설정해서 각 앱에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기, 게임 런처, 내 파일 등에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계산기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계산기로 사용할 때 이렇게 펼치게 되면 그냥 계산기가 사용이 되지만, 이렇게 접게 되면 이 플렉스 모드가 떠서 여기 아래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펼쳐주면 계산기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제어 센터도 다양하게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크 모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방해 금지 모드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 눈이 편하게 화면을 보는 기능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특히 야간에 잠을 자기 전에 사용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다양한 설정이 가능한데요. 버튼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빠른 설정창 구성이라고 해서 이 화면 밝기를 지금은 저희가 하단에 뜨잖아요. 자, 이렇게
상단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기를 자주 조절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도 사용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식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스처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도 설정을 하게 되면 제스처 모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설정 디스플레이에서 내비게이션 바를 선택을 하시면 버튼식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와이프 제스처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버튼식으로 사용할 때 그 버튼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 설정에서는 잠금화면에서 시계를 눌렀을 때 보고 싶은 정보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날씨로 해놓으면 눌렀을 때 이렇게 날씨도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정보들을 설정을 해 두시면 좀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받게 되면, 특히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설정하는 기능은 사실은 키보드입니다. 제가 쿼티 키보드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쿼티 키보드를 꼭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검색에서 키보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보시는 것처럼 일반에 들어가서 삼성 키보드 설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언어 및 키보드 형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키보드를 원하시는 형태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설정 유용한 기능에는 유저분들이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모션 및 제스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설정을 본인에게 맞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화면 켜기, 이 기능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화면 켜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 눌러 화면 끄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켠 채로 유지하는 기능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배터리 소진율이 조금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계속 보고 있는데 화면이 꺼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문 센서를 제스처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손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 이 제어 센터를 빨리 호출하고 싶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지문 센서를 제스처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도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떤 기능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삼성페이를 열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주 사용하시는 기능들을 빅스비 루틴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다양한 설정들이 있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집중이 필요할 때 언제 실행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루틴이 종료될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선택을 하고 저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픽스비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하냐에 따라서 갤럭시 Z 플립 3 등의 삼성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픽스비 루틴 기능도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갤럭시 Z 플립 3 모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 20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 기능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쭉 설정들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제가 기존의 갤럭시 Z 플립 모델을 사용하면서 확인했던 기능들을 이렇게 쭉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 3 모델을 이번에 구매를 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기능 중에 마음에 드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갤럭시 Z 폴드 3 제품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